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지금 기억 부분은 글의 주제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번 선택지 맞는 말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뒷말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널리를 삭제한다라는 겁니다.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보시면 생태관광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확산된다는 것과 널리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의미상의 중복이 없으니까 널리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확산되는 건 확산되는데 어디까지? 널리 확산돼. 뭐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허무하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문장 성분의 호응. 그쵸? 우리는 이제 문장 성분이 뭔지 알잖아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같은 것들이 잘 호응되었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만큼은 보조사이므로 너만큼, 나만큼 할 때 체온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따라서 이러한 문법적인 지점들도 다루고 있다는 것. 문맥의 흐름을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맥락적인 의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수정하기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선택지에 맞는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에 쓰인 글쓰기 전략,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골라라 라는 건데요. 역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니 있었던 일을 예로 든다는 것은 그렇죠. 제시문의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쵸. 땅끝 해안 길 걷기, 어촌 체험하기, 반딧불 관찰하기 뭐 이런 생태관광 테마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생태관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2번 선택지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과의 방식이라든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 글쓰기 전략, 결국에는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한 테크닉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제시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독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라는 말을 몰라서 틀릴 리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어떤 글쓰기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도 몇몇 개의 개요 작성이라든가 또는 고쳐쓰기의 일부 지점들을 제외하고는 독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보기와 같이 정리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 지나친 개발은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과유불급이다 라는 것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 연습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전 연습 문제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1에서 3번은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소재로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입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주제가 뭐였냐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라는 겁니다. 목적은 정보 전달 및 설득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예상 독자, 교지를 읽는 학생들을 독자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서 인터넷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그렇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주제와 연관성 있는 내용이라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이용의 문제점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한 설문조사 항목을 이야기해 주는 거. 어떠한 항목으로 설문조사했다라는 것 문제 없죠.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정보 검증 방법. 이것은 뭐 주제 목적과 상관이 없네요. 정보 이용 실태와도 문제의 심각성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3번 선택지가 정답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거나 설문조사 결과 정리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역시 주제 목적과 관련 있는 내용이니까요. 정답 3번인 거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 제시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봤더니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신뢰성 평가를 한다 23%고요.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가 77%입니다. 그 다음에 왜 신뢰성 평가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냥 인터넷 정보가 거의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서가 54%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신뢰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각각 퍼센트 확인 가능하고요.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인터넷 정보를 선별한 뒤에 활용한다라는 퍼센트가 18%이고 그대로 활용한다가 77%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택지 통해서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이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음을 밝히고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77%니까요. 그렇죠. 1번 선택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1과 2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그렇죠. 1을 통해서는 안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를 통해서는 왜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 역시 자료와 일치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1과 3을 활용해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과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1에서 나와 있고요. 1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자료와 일치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를 활용해서 18%만이 인터넷 정보를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서 선별한 뒤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4에서는 선별한 뒤에 활용하는 사람이 18%이고 77%는 그대로인데 5%는 기타로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나머지가 모두 다 그대로 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료 4와 지금 선택지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4번 된다는 것.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와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서 푸는 것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번 넘어가 보죠. 위의 계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방안 보겠습니다. 선택지 먼저 보시면 기억은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와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삭제한다라는 겁니다. 기억 부분 보시면 갈수록 흉악해지는 악성 댓글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니은은 2-1에서 4까지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인터넷 정보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로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니은 보시면 인터넷 정보 이용 관련 범죄 추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뢰성 평가하지 않는 이유, 평가 여부, 방법에 대한 인식,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이런 내용하고 지금 범죄 추이는 그렇죠. 포함 관계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상위 항목은 하위 항목을 모두 다 포괄해야 한다라는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기억하시죠? 따라서 하위 항목들의 내용을 봤을 때 인터넷 정보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2-1에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2-1과 순서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그렇죠. 신뢰성 평가해 안 해? 이거 물어본 다음에 안 하면 왜 안 해? 그걸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3번 선택지도 맞는 말. 리을은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 이용의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으로 수정한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 이용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실태,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를 선별해서 활용하는 태도 형성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그렇죠. 태도 형성의 필요성으로 고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이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비효율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주제, 목적 그리고 주어진 자료만 기억하고 계셔도 뭐 4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번 보도록 하죠. 역시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보도록 하죠. 기억은 조사의 활용이 부적절하므로 이용에로 고친다 라는 건데요. 기억 부분 한번 볼까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에 적극적이다. 그렇죠. 부사어와 스스로의 호응 생각해 보시면 정보 이용에 적극적이다로 고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받아임으로 그렇죠. 무한한 정보의 받아임으로 이렇게 고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함으로 알아보려고로 수정한다라는 겁니다. 디귿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려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수용하는으로 고친다라는 거예요.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이 어디 갔더라? 리을 보시면 수용, 그렇죠. 앞서 제시한 바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인터넷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뭐뭐 시키다 라는 표현을 불필요한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시키다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죠. 무엇을 시키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다 라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뭐 시키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 강동원 소개시켜줘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동원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개를 받고 싶다라는 의미죠. 즉 사동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해줘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수용을 시키게 수용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시키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사동 표현을 남용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수용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선택지 미음 부분 보겠습니다. 강구될로 나와 있는데요. 태도 형성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강구할로 고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선별해서 활용하는 태도 형성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는 거죠. 태도 형성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태도 형성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는 거니까 5번처럼 고치는 것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답 5번인 거 확인 가능하네요. 그러나 이 문제 정답이 5번인 것을 확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도 문제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시간 쓰고 정답 맞추셔라 라는 것이죠. 5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보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번 선택지 인터넷 정보기술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추가해서 적절하지 않고요.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와 설문조사 기관, 그 설문조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의 이 선택지의 표현 양상을 좀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선택지들이 결국에는 이 글의 주제 목적과도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 글의 신뢰성, 타당성, 일관성 따위와도 무관하다라는 것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쓰기 과정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글쓰기 과정의 경우 지금 몇몇 개의 출제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그 어느 한 문제도 쉽게 탁탁탁 정답이 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심리적인 여유 가지시고 정확하게 정답이 확정될 때까지 좀 버티는 연습 요 유형에서는 특별히 더 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 계속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